활력 있는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기존의 증상 완화 위주의 획일화된 치료가 아닌 기능의학적 관점에서 15년간의 임상과 경험을 바탕으로 확립한 건강 철학 펜타힐을 여러분과 공유합니다. 평생 활력을 위한 펜타힐링 시즌2 지금 시작합니다. 본 방송에 나오는 의학적 견해는 일반적인 상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생 활력을 주는 의사 이진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로마 테라피스트 해피지영 유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심리체면 상담사 강민철입니다. 예, 저번 시간에 저희가 그 마음 챙김, 네. 사교육, 자가용, 샤넬 가방, 학벌 등 남에게 보여주는 것이 너무 중요한 사회에서 어떻게 마음 챙김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자기가 마음을 챙기는 거, 자기 내면의 자기의 존엄성 얘기, 행복을 누가 자기를 인정하는 방법, 자기 자신을 해석하는 주체가 누군지, 뭐 어떻게 주의를 기울여야 네. 마음이 챙겨질 수 있는지 얘기가 막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솔루션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예전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를 원하는 거는 사실 나쁜 건 아니죠. 그렇죠. 예, 뭔가를 원하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그게 네. 네. 원하는 건 나쁜 건 아닌데 이제 거기에 자기의 그것 때문에 자기가 불행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뭐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그 명상하시고 막 이런 분한테 외면에서 어떤 추구하는 게 끝이 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사람이 추구하는 게 내면으로 네. 간다고.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하면 외면에서 예를 들어서 남자가 이제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엄청나게 크게 막 비즈니스를 해서 돈을 많이 벌고 막 큰 회사를 하는 거에 목적이 있었는데 그런 목적을 두면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게 뭐 외면을 좀 상징하는 걸 수 있고 내면은 뭔가 내가 내면이 행복해 어떤 일을 하던 어느 위치에 있든 뭘 하던 내가 행복해지는 거에 포커스를 맞출 수도 있다. 네. 그런 게 들거든요. 네. 제가 옛날에 외면에다가 목표를 두고 엄청 열심히 오래 살아왔어요. 굉장히 목표지향적인 아, 그러셨어요? 내면의 목표지향적인 그런 거를 굉장히 의외네요. 가지고 살아왔죠. 그랬구나. 남들보다 그래도 좋은 학교 나가야 되고 시험도 잘 봐야 되고 막 말은 안 하지만 막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경쟁지향적으로 좀 살아왔는데 결국 근데 제가 얻은 게 끝이 없더라고요. 끝이 없어. 그건 마치 이제 이 부자도 끝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본 거예요. 사업을 만약 했다. 중소기업이 있는데 회사를 만들어서 사업을 해가지고 사업이 좀 커졌어. 근데 제가 진료를 받고 저한테 진료 받고 제가 친하신 분들이 막 100억대 회사, 200억대 회사, 1000억대 회사 이런 CEO분들도 계셔. 네. 근데 그런 분들이 많은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가만히 관찰했어. 이분들은 왜 피곤할까? 근데 돈도 그렇게 많은데. 많으니까 그만큼 벌려면 피곤하겠죠. 그러니까 일해야 사회에서 되니까? 지위도 있고 네. 돈도 많이 벌어요. 네. 네. 그리고 시간적 여유도 있어. 아, 시간적 여유도 있구나. 근데 이분들이 행복해 보이지도 않고 만성 피로가 있어서 저한테 오세요. 네. 왜 그랬을까? 네. 보니까 노동은 안 하시지만 해놓은 게 많으니까 이게 볼륨이 커졌잖아요. 네. 직원도 많고 일이 커지고 그러니까 항상 신경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가진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잘못되면. 무슨 모기 질환 사태라든지 금리 변동이라든지 사회에 무슨 뭐가 있거나 무슨 심지어 메르스만 돌아도 각자 하는 사업이 타격을 받을 수도 있고 워낙 커져버린 이게 어떤 그 거대한 기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래서 그게 대표적인 분이 우리 삼성의 이건희 회장 이런 분들 평생 그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과연 행복하셨을까? 끝도 없이 해서 하셨지만 행복하실 수도 있겠지만 결국 저희 끝이 없구나 그런 걸 느꼈고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큰 걸 이룬 분인데 그분은 이룬 건 돌아보지 않으시더라고. 이렇게 더 가야 될 앞에서 뭘 더 해야 된다고만 목표를 세우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보고 그러면 사실 내 입장에서 저까지 가려면 정말 열심히 해도 갈까 말까한 그런 자리에서 더 먼 곳을 또 보기 위해서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그게 나쁜 건 아니고 좋은 건데 네. 그럼 과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저는 결론은 그거예요. 가는 과정이 즐거움은 하되 거기 갔을 때 어떤 거기서 갔을 때 얻을 수 있는 거라든지 그게 경제적인 부라든지 거기서 행복을 느낀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그 출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행복을 못 느끼지 못하면. 아니 그러니까 가는 거 자체가 즐겁다 그러면은 상관이 없는데 어떤 그 종착역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고 가신다 그러면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건 행복이 아닌 거기 있을 거예요. 거라고 봤을 때. 왜냐하면 이미 네. 본인이 지금 그 자리에서 그러면 행복하지 않다는 얘긴데 그렇죠. 그러면 간다고 행복하겠어요? 그럼 거기 가서 또 더 하고 점점점 네. 회사를 키우다가 이제 나이가 드시고 이제 그렇게 되시는 맞아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반대인 분들도 있더라고요. 한참 사회에서 이렇게 자리가 잡히고 커지다가 목표가 갑자기 딴 사람이 돼버리는 거지. 갑자기 장기 여행을 떠나고 갑자기 하는 일을 정리하시고 막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니 나 인생 목표가 바뀌어서 인생 목표가 내면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나 그냥 행복해지는 게 좋아. 아니면 뭐 나는 뭐 그냥 이제 뭐 그냥 뭐 자족감이라든지 그러니까 뭔가 외면에서 찾는 게 아니라 내면으로 들어가신 분들이 네. 있더라고요. 네. 그럼 표정이 좋아요. 네.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네. 내가 무슨 차를 몰던 내가 무슨 뭐 예를 들어서 사업을 크게 하던 적게 하던 병원을 크게 하던 작게 하던 그런 거에 신경을 남의 시선에 대해서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왜 내가 행복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실 제가 관찰을 하면서 그 관찰을 해보니까 끝도 없이 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 외부지향적 그런 네. 것들. 근데 이제 사회에서 한 번도 성공을 해보지 못했다고 느끼면 그리고 내부지향적으로 가려고 그러면 약간 좀 한번 획은 긋고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자기가 행복하면 행복하니까 좋은 건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쪽의 균형이 좀 필요할 거예요. 방금 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무 외부지향적으로 나아가는데 이제 여기에서 기본적 이제 전제가 내면을 좀 이렇게 소홀히 하고 외부로만 편향돼서 그걸 같이 밸런스를 맞출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편향돼서 가면은 당연히 행복을 느끼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계속 결핍 상태로 가게 되고 그 결핍은 외부의 곳으로는 100% 충족은 안 되거든요. 그건 외면과 내면을 이제 같이 얘기를 했을 때 외면으로 뭐 진짜 100억대, 1000억대 자산을 자랑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건 반쪽짜리예요. 행복에. 물론 돈은 많아도 행복하진 않아. 이런 얘기가 아니라 돈이 많은 만큼 또 경제적으로 자유롭고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만큼 거기서 행복을 느낄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이제 일들도 일어나니까요. 돈이 많아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돈이 많아야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곤란해지는 거고요. 그렇다고 또 이제 자칫 그래 너무 외면지향적으로 살아왔으니까 이제 내면만 바라보고 가자. 그렇게 해서 경제적으로 전혀 불편함이 없다면 상관이 없는데 굳이 또 다른 한쪽 극단으로 가실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고요. 가능하다면 경제적으로도 자유롭고 또 자신의 내면도 살펴가면서 지낼 수 있으면 이제 더할 나위 없이 좋죠. 그리고 지난번 이 사연의 케이스가 이제 주로 남한테 외부적으로 보여주는 거, 사교육이나 자가육이나 이제 뭐 학벌 얘기는 아무래도 사람들과의 대화 중에 혹은 아이들 이야기 속에서 언급이 되는 것일 텐데 어쨌든 이게 자신이 살아온 과정에서 처음에는 아마 부모님이었을 거고 나중에 점차 주변의 지인이나 친구들 이젠 불특정 다수로까지 확대가 돼서 그냥 한마디로 남에게 사랑과 인정을 받아야 되고 남과 이제 연결이 되어 있어야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 그런 심리 상태가 좀 자리 잡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거는 하루아침에 뒤집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바꾸려고 당장 마음 먹는다고 되지는 않겠지만
그 자신의 마음 속에서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난다라는 거. 아, 나도 모르게 자꾸 남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남들과 이제 좀 더 내가 추구하는 그 방향으로 연결되려고 하는, 쉽게 말하면 좀 더 부유한 사람들과 연결되려고 하는, 그들의 어떤 인맥으로 이제 있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자꾸 들썩이는구나. 그렇다고 문제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 마음 얼마든지 들썩여서 그쪽으로 추구하는 거는 나쁘지 않은데, 다만 그렇게만 된다고 하면은 이제 아주 심한 결핍감에 그 공허함 속에서 살게 되니까, 그렇게 하면서 내 마음에서 그렇게 내 욕구를 희생하고 너무 타인의 이제 시선에, 타인의 눈에 들려고만 하고 있구나, 나도 모르게 그렇게 집착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좀 주의를 기울여서 자각을 하게 되면, 그 지난 시간에 그래 뭐 주의를 자유자재로 기울여서 그 다음에 뭐라는 의문이 들 수 있는데, 그 의문은 실제로 주의 기울이기가 잘 되면 자동으로 사실 알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흡족한 대답이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전거 생전 안 타고 다니던 사람이 뭐 선물을 받았던, 아니면 이제부터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건강하게 지내야지 라고 마음을 먹었던, 이제 자전거를 구입을 해서 이제 타고 다녀요. 네. 그럼 자전거 안 타고 다닐 땐 이 사람은 자기가 사는 동네에 자전거포가 있는지 없는지 관심도 없었어요. 네. 근데 자전거가 생긴 이후부터는 바람을 넣기 위해서 자전거포가 어딨지? 또 자전거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수리해 줄 만한 또 자전거 뭐 대리점이나 자전거포가 어딨지? 눈여겨보게 되고, 자기가 사는 동네에 가까운 곳에 그런 곳이 있다라는 걸 새삼스럽게 발견해요. 네. 이제 이 간단한 예는 뭘 의미하냐면, 자신의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하게 되면 그 주변의 것들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러니까 이제 거예요. 마음을 비우는 게 아니라, 마음 챙김은 내 마음을 관찰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관찰이죠. 그러니까 그게 뭐 그 백을 좋아하던 뭐 사교육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중요하지만, 아하, 나는 내 마음에서 그런 것들이 자꾸 원하는 마음이 드는구나, 이렇게 관찰하는 거,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예. 그렇게 배웠어요. 예. 예. 관찰하는 거. 예. 내 마음에 그게 드는구나, 그런 생각이. 그러면 그렇게 자꾸 그렇게 인지하다 보면 뭔가 변화가 생기나요? 그 관찰하는 마음에 그전에는 놓쳤던 것들을 인지하게 돼요. 보게 돼요. 예를 들면 이분이 추구하는 게 타인의 사랑과 인정, 또 타인과 연결되어 있는 느낌, 뭐 이런 거라면 이미 자신이 중요한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점을 놓치고 있을 수 있고, 이게 예를 들어서 뭐 부유함이다 그러면은 정말 사업 기가 막히게 하시는 분들은 그냥 길거리 돌아다니면 다 돈댈거리밖에 안 보인다고 하세요. 근데 다른 사람 눈에는 그게 잘 안 보이는 거거든요. 네. 그걸 어떻게 사업으로 연결 지을지 잘 몰라요. 근데 그분들은 그쪽으로 계속 주의를 기울이고 자체적으로 알게 모르게 훈련이 됐다 보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마음 챙김도 비즈니스 차원에서도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해져요. 심리적인 맥락에서는 자신의 어떤 내적인 자원에 눈을 뜨게 되면서 동시에 외부에 대해서도 나는 좀 자산 규모를 늘리고 싶어. 가능해요. 진짜 사업적인 맥락에서 사업 아이템에 대한 어떤 안목도 마음 챙김을 통해서 커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제 선택이 남게 되죠. 그 다음에 내가 이때까지는 뭐 남들의 인정만 추구를 했거나 아니면 내 마음 편한 것만 인정을 했다가 마음 챙김을 통해서 시야가 넓어진 상태에서 마음만 챙기던 사람이, 그러니까 자신의 내면에만 주의를 기울이던 사람이 나 이제 부자 되고 싶어 했을 때 부자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템들, 또 방법들, 또 사람들, 이들의 이제 눈이 뜨이게 되거든요. 그리고 거꾸로 그런 것들, 외부 지향적으로 살아오던 분들은 반대로 자신에게 이미 있는 수많은 자원들에 눈이 떠지게 돼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충족감도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부유해지고 싶어하는 마음에 대해서 좀 더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눈에 띌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는 주변에 다 널려 있는데 단지 그걸 이렇게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 뿐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렇게만 얘기를 해버리면
어디 있는지 네가 좀 찾아봐줘 할 수 있잖아요. 예, 그거를 그 개개인의 맥락에 맞게 찾아드릴 수 있으면 좋긴 하지만 이분은 기도 크고 참 미모가 뛰어나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그게 오히려 못생기고 그런 사람 신경 안 써도 더 예쁘고 몸에도 좋은데 더 걱정되나요? 그런 건 것 같아. 아니 근데 제가 보면은 제가 이제 지금까지 살다 보니까 진짜 잘 사는 분들은 뭐 진짜 좋은 차를 막 몰고 다니고 이런 거보다 그냥 자기 편한 차를 타고 다니시는데 부자로 보이고 싶은 사람들이 꼭 이게 그렇죠. 이게 약간 뭐 리스해가지고 외제차를 뽑더라고요. 그런 거는 남자들은 그런 게 많고 네. 보면 이제 보면 성형수술에 계속해서 얼굴이 점점 마이클 잭슨화 돼가고 있는 여성분들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계속 끊임없이 이제 외부적인 기준에 자꾸 그렇죠. 맞춰가야 되는데 끝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부자 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자꾸 이제 그런 거를 겉에 보이는 거를 자꾸 봐서 그거만 따라하려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일단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뭔가 좀 감사할 게 있는지 네.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일단은 나는 두 눈이 보이는구나. 네. 일단 팔다리가 제대로 달려 있구나. 음. 저는 그런 분들을 너무 많이 보니까 그렇죠. 눈이 안 보이고 어느 날은 한 달 만에 왔는데 한쪽 눈이 신명? 뇌경색으로 안 보이기 시작하시고 귀가 안 들린 사람을 진료할 때 글씨를 써가지고 진료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뭐 갑자기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어떤 분은 자전거 타다가 넘어져가지고 오셨는데 눈 뜨고 보니까 응급실에 있는데 엄지손가락이 없었다. 아유. 그런 경우도 있고 다 그런 걸 많이 보니까 우리가 참 그 감사함을 참 모른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네. 근데 이제 왜 그런 거 감사한 마음이 좀 들면은 그런 게 좀 더 나아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그 마음 챙김이라는 거는 제 자신을 갖다가 이제 관찰을 잘 하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네. 그럼 관찰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관찰하게 되면 사실 여러 가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네. 지금 생각이 들어보니까 내 마음의 어떤 행복의 기준이 어디 있는지도 알 수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내가 뭐가 중요하다고 여기는지 남한테 보여주는 게 중요한 건지 내 마음에서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인지 내가 지금 행복한지 이런 것도 내 마음의 상태가 행복한지 아니면 열등감이 시달리는지도 관찰할 수가 있고 맞아요. 그다음에 어떤 그런 걸 관찰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관찰할 수 있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내가 뭔가를 정말 잘할 수 있는지도 관찰할 수도 있고 맞아요. 네. 이게 그런 것들 네. 자꾸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다음에 정말 뭐 사업을 잘하려고 그러면은 외부적으로 정말 부자가 되려고 그러면 내가 남한테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는지를 그런 걸 가지고 있는지 잘 보고 네. 그거를 잘 하다 보면 저절로 부자가 될 것 같긴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마음 챙김이랑 그러면은 학벌이랑 결론은 뭐 학벌이랑 이런 건 상관이 없는 거잖아. 학벌 자체야 이제 뭐 이미 학벌 백 결과적인- 자가용 사교육 이런 거 너무 보여주는 게 중요한 사회에서 우리가 이게 마음 챙김에 대한 정의가 예. 이게 혼란이 좀 왔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대화하는 와중에 이분한테는 음. 그러니까 마음 챙김을 한다 그래가지고 사회를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맞아요. 예. 예, 자신을 관찰하라. 그리고 자기 내면의 소리를 들어라. 뭐 이런 뜻 아닐까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관찰을 계속 하다 보면 일정 수준을 넘게 되면 이제 통찰력이 생겨요. 그리고 이 통찰은 자기 내면에 대한 통찰로만 그치지 않고 그런 외면에 대한 그 남에게 보여주는 게 이제 너무 중요하다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달리 말하면 이분에게 이분이 살고 있는 사회에서 가장 높은 가치는 남에게 보여줄 만한 것. 지금은 이렇게 돼 있다면 마음 챙김을 통해서 관찰력이 이제 향상이 되고 그게 거의 한 통찰 수준으로 가게 되면 다른 가치들이 눈에 띄게 되거든요. 엄청난데요. 그러면 네. 계속 그 마음 챙김을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네요. 그렇죠. 지켜보네요. 예. 내 마음은 지금 뭐 이것 때문에 불편하구나. 또 열등감 느끼는구나. 즐겁구나. 또 맞아요. 뭐 불안해하는구나. 뭐 이런 걸 계속 바라보면서
막 적어요? 어떻게 적어주시면 막 좋죠. 적어. 네, 자신의 막 마음을 적어, 좀 막 적어, 적어주시면 적어. 좋고요. 난 이럴 때 이렇게 한다. 네, 난 이럴 때 이런 마음이 든다. 맞아요. 난 이렇게 한다. 이걸 계속 적으면 음, 내 마음, 나를 갖다가 좀 관찰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어떤 통찰력이 생겨서 네. 뭔가 큰 깨달음이 깨달음. 올 수가 있다. 예. 아. 물론 이제 이분에게는 마음 챙김만으로는 성에 안 찰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언제까지 그렇게 관찰만 하염없이 하고 살아야 되나 싶을 수 있고, 그리고 그래 뭐 관찰력 생기고 통찰력 생기면은 그럼 뭐 사교육이 중요하지 않게 된다는 얘긴가? 뭐 자가용이 중요하지 않게 된다는 얘긴가? 이런 의문을 품을 수도 있게 될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성장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남에게 보여주는 게 자신에게는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높은 가치를 나타내는 거라고 자리를 잡게 되면 이게 쉽사리 바뀌어지지는 않을 건데요. 자신의 마음에서 그런 생각이 지배적인 힘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맥락들을 이제 그저 관찰만 하는 게 아니라 반대편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해피지 형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내가 어떠하든 간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내가 무슨 일을 겪었든 간에 개의치 않고 그냥 당당하게 그냥 생긴 대로 내 스타일대로 살아가. 이렇게 당장은 안 되겠지만 자신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면 이거는 생활 밀착형의 문제라 상상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상상이 된다고 했을 때 혹시라도 마음에서 일어나는 저항감이나 거부감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저항감과 관련된 생각들을 한번 메모를 해보고요. 또 다르게 반박을 해보는 거죠. 그 저항감이 예를 들어 난 절대 남에게 보여주는 그런 측면을 포기할 수 없어. 그러면 자체적으로 그거를 반박을 해보는 거예요. 꼭 포기가 아니더라도 나는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좀 더 행복하게 지낼 수 있어 라는 자기 나름의 반박의 이야기들을 들어보고 그거에 대해서 내용을 계속 자기 생각들을 적어보면서 마음속에 뭐 북적이는 생각들을 좀 정리를 하다 보면 내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가 어쩌면 남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 편하게 지내는 것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될 수도 있고요. 혹은 다른 걸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게 있었구나 라는 걸 또 자각할 수도 있어서 아무튼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이렇게 궁리하는 형태의 관찰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적어보고 상상해보고 자체적으로 반박해보고 하는 이런 시도들을 좀 해주시면 왜 이런 시도들을 해보라고 했는지 그 경험을 통해서 조금씩 좀 눈을 뜨게 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꾸 관찰을 함으로 인해서 자기를 관찰함으로 인해서 통찰이 생기고 그리고 뭔가 나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그런 통찰 그다음에 내가 왜 자꾸 비교에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열등감을 느끼는지 어떻게 하면은 이제 더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지 나에게 중요한 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다. 마음 네. 챙김은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본인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돼서 그것이 결국에는 거꾸로 저절로 이제 뭐 뒤에서 광채도 생기고 사업도 잘 되고 뭐 이렇게 정말 멋진 사람으로 네. 외부적인 진짜 이런 거를 만들어줄 수 있는 어떤 내면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도 있다. 네. 예. 그래서 그러니까 마음 챙김이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네. 마음 챙김을 하면은 굉장히 더 멋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네요. 그쵸. 예. 네. 마음 챙김을. 뭐 생각해보면 옛날에 예수님도 그지였고 부처님도 그지였거든요. 그러네요. 그랬나요? 네. 그지인데 다 그지인데 일단 그렇죠. 다 그지지만 신선한데요. 예. 신선해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어. 그분들을 많이 이렇게 따랐죠. 네. 그러니까 왜냐면 그분들은 마음 챙김 연습을 많이 하셔가지고 뭐가 이제 꽉 차셔가지고 스스로 충만한 상태가 되면은 행복해진다. 계속 우리 함께 한번 자기 자신을 지켜보고 네. 관찰해보고 내가 어디에 신경을 쓰고 어떤 것 때문에 어떤 감정이 드는지 이런 걸 한번 써보기도 하고 네. 자꾸 자기 자신을 갖다가 지켜보는 연습을 거기 빠지지 말고 네. 계속 해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